2차 드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팬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역대급 2차 드래프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모로 좀 파격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근우 선수는 이제 LG 트윈스의 이루수 또는 지명타자? 지금 뭐 아니면 내야글러브도 외야수? 준비하겠다 뭐 예. 그랬죠. 여튼 네. 정근우 선수는 LG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픽은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없었죠. 네, 자,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레전드, 또 한 명의 레전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레전드는 이번에 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총 8개 구단에 18명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죠? 비공개였지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20일 날 1시에 스타트해서 거의 뭐 한 30분 만에 끝났죠. 그렇죠.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롯데 1명, 그리고 하나 3명, 그다음에 삼성 2명, 기아 1명, KT 2명, NC 3명, LG 3명, SK 3명. 키움, 두산은 패스를 했고 LG는 1명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선수층이 좀 약했다. 두산은 4명 예상을 하고 있었죠. 2년 전에도 4명, 이번에도 4명. 역시 화수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전드의 행방부터 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2명의 레전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 명은 정근우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뭐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였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 픽이 됐고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부장님께서 좀 이유를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2+1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2+1 계약을 했는데 2018년 성적과 2019년 성적을 합산을 해서 옵션을 충족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자동적으로 구단 옵션이 계약 옵션이 발동이 되는데 올해 그 옵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단과 또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옵션을 채웠다 그러면 정근우 선수의 내년 연봉은 7억 그리고 성적 옵션 2억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총액 9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1차 픽은 3억, 이번에 2차 픽에서 데려왔으니까 2억, 그죠? 줘야죠. 그렇다면 사실 이제 11억 원을 주고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1년 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자, 다른 또 한 명의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내년은 옵션 해인데 이 선수는 옵션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옵션 몸값,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적 옵션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이 선수는 옵션 외에도 이적 옵션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스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액의 돈이 필요하니까. 야, 이 이유 때문에 이 선수는 그냥 이제 잔류를 하게 되겠고 잔류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부장님께서는 데스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시지만 저 같은 이제 현장 기자는 지금 올해 마무리 훈련이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팀들 간의 이 뭐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뭐 이렇게 소문도 많은데 사실 그 언급됐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차 드래프트 명단이 공유된 첫날부터 이 네. 훈련 중인 감독님, 코치님들이 구단에 프런트 쪽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선수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옵션 문제가 결국에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였다. 그죠? 예, 뭐 아마 팬 커뮤니티라든지 그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좀 많이 이름이 오고 갑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선수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정근우 선수가 LG로 가게 됐는데 그럼 정근우 선수는 그냥 올해 하나의 서산 마무리 캠프에서 외야수 훈련만 했었는데 그럼 외야수만 하는 것인가? 제가 아까 그 정근우 선수 LG행이 이제 전해진 다음에 이제 부장님께서 정근우 선수랑 통화하는 걸 갖다 옆에서 좀 봤었거든요. 근데 정근우 선수는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화를 받다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부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제일 먼저 픽을 하자마자 저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카톡을 받고요. 카톡을 받고 한 3분, 4분 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마무리 캠프는 이제 끝이 나서 하나의 마무리 캠프가 이제 끝이 나서 정근우 선수가 이제 본인이 지금 2차 드래프트에 풀렸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어서 에이전트사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이제 아마 픽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LG다 서울을 와야 된다 일단 환영한다 이야기하니까 되게 놀랐었고 그래서 정근우 선수가 하나 팬들한테 참 감사하고 죄송하다 마지막까지 좀 더
멋진 모습 좀 보여드렸는데 죄송하다. 또 기회를 많이 준 한영덕 감독 감사하다. 그리고 뽑아주신 LG 구단 감사하다. 와서 열심히 하겠다. 필요하면 내야 글러브도 준비하겠다. 그 선후배들하고 좋은 선의의 경쟁 펼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정근 선수 개인적으로 국가대표 이루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정원원 선수한테 밀려서 텃밭을 내주고 본인은 또 외야로 나가기도 하고 지명 타자로 트기도 하고 일루수도 보기도 했는데 글러브만 3개입니다. 미트, 일루수 미트, 그다음에 글러브가 2개인데 내야수 글러브도 준비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주현 선수랑 같이 또 2루 그렇죠. 예, 포지션 경쟁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차면서 단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야 뎁스 강화, 그다음에 또 오른손 잘 치는 거포. 네. 정근 선수 자 거포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2자릿수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화는 미래를 선택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LG는 올 시즌에 가을 야구를 맛봤는데 더 높은 곳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근우 선수라는 베테랑을 영입하면서 이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근 선수 몸 상태가 지금 좀 나쁘지 않거든요. 무릎 수술한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완전 회복 단계이고 또 84년생 내년에는 이제 만으로 자 38세가 됩니다. 자 기민함, 빠름, 스피드 요거만 예전만은 못하지만 장타력은 아직도 좀 쓸만하다. 또 수비 경험, 수비는 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뭐 이루수 수비 경험은 대단하고 자 많은 경기는 몰라도 뭐 교체 멤버로 백업 내야 수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야 훈련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또 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저 중견수가 조금 편하다 그러는데 뭐 아마도 중견수, 일루수, 이루수 여러 가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틸리티맨이니까 또 오른손 대타감도 LG가 부족하거든요. LG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그죠. 네, 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막 2루 이미 정원원 선수가 있고 1루 자원은 많습니다. 외야는 호잉, 이용규 그리고 발빠른 외야수 선수 또 정진호 선수도 이번에 2번째 픽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빠른 선수, 장진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사용을 하면서 외야 수비도 조금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주제인데요. 이번에 2차 드래프트 제일 충격입니다. 롯데는 왜 포수를 패스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무실을 지금 일주일 만에 들어오거든요. 그 사실은 부장님한테 잡혀서 이 방송에 나올까봐 겁이 나서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 야근을 하면서 결국에 잡혀 들어왔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롯데는 2차 드래프트에서 한 명만 뽑을 것으로 이미 내부 방침을 세워놨었고요.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만큼 롯데는 어느 정도 지금 플랜대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FA 포수 영입을 안 하고 지금 2차 드래프트에도 분명히 이해창 선수라는 좋은 자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갖다가 건너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외야에 있는 유망주 최민재 선수인데요. 이제 성민규 단장의 인터뷰에서는 최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우트 시절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선수고 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해서 1라운드에 지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롯데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외야도 중요하지만은 포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이지영, 김태구 선수를 건너뛰고 이해창 선수마저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해창 선수가 나왔을 때 이미 아마 롯데가 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롯데로 가는 분위기였죠. 네. 네,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본인도 계셨는데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김태구 선수도 마찬가지였을 네. 거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롯데는 지금 계획에서 어긋남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이 트레이드라든가 외국인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FA라든가 2차 드래프트도 물론 검토했던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FA라든가 이 2차 드래프트에서 얻었을 때의 활용 방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2, 3년을 봤을 때는 뭐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플랜인 트레이드라든가 외국인 포수 영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창 선수가 하나로 갔어요. 하나로 갔죠. 하나가 지명을 했어요. 1라운드 지명. 뭐 이런 부분들은 참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뭐 하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최재현 선수도 있었고 지정준 선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해창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포수 자원을 확보하는 거는 모든 구단들이 다 추구하는 목표고 하나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이 최재원 선수, 지성준 선수, 이해창 선수가 모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거든요. 뭐 주전이든 백업이든 그거는 이제 활용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즉시 전력감 포수 3명이 한 팀에 같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와중에 포수가 필요한 팀들이 분명히 있죠. 뭐 롯데라든가 기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번 스토브리그를 지켜보시는 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롯데는 확실한 보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요. 결정이 돼 네.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창 선수를 픽을 하지 않고 뛰어넘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씀만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며칠 안에 이제 또 결정이 나고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 또 후속 보도를 저희가 또 한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롯데 팬들이 도대체 왜 롯데의 생각은 뭐냐? 롯데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계속 그 말씀을 참 많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롯데도 포수가 필요하다는 거 정말 알죠? 제가 지금 부장님 눈을 갖다 못 쳐다보는 게 제가 눈을 쳐다보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두 명의 선수, 특히 안중열 선수 이제 상무에 그죠? 서류 네. 이제 합격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나종덕이라든지 그죠? 뭐 또 김준태? 나종덕, 정복은, 김준태 좋은 포수 많습니다. 좋은 포수는 많지만 롯데가 원하는 좋은 거는 포수는 아니잖아요. 당장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수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선수들은 장래성이 있을 뿐이지 좋은 포수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뭐 2, 3년 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은 포수들이죠. 가능성을 가진 포수. 예. 네, 좋지 않은 포수 3명이 있는데 그걸 롯데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 그러면 딱 보관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롯데 구단 분들도 정말 프론트가 됐든 코칭 스태프가 됐든 그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롯데가 강조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 팬들께서 너무 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2차 드래프트를 보니까 확실히 즉시 전력감을 좀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죠? 뭐 그렇죠. 이보건 선수라든지 또 삼성에서도 뭐 김성훈 선수도 했고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그에서 검증된 불펜 즉시 전력감 이보건 선수 그죠? 또 네.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뭐 김성훈 내야 뎁스 강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두산 베어스의 우한 변진수 선수 같은 경우도 기아로 갔었는데 이제 기아의 조계현 단장도 이제 충암고 에이스고 사이드암인데 140대 중반까지 공이 나온다. 네. 사실 이제 이 선수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산이 그렇게 불펜이 좋은 팀은 아닌데도 그래도 나왔네요. 그렇죠. 불펜이 좋은 팀은 아닌데 여하튼 나왔는데 하여튼 두산에 참 선수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뭐 김세현 선수라든지 또 뭐 최태인 선수 그죠? 자 SK로 가게 됐는데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1, 2라운드에 빨리 픽이 됐는데 손차원 SK 단장이 그동안 2차 드래프트 성공 사례를 한번 봤더니만 유망주 픽은 15% 성공. 그죠? 즉시 전력감은 67% 성공. 뭐 이것도 데이터 야구입니까? 뭐 나름의 데이터가 있겠죠. 네. 자, 여하튼 뭐 키움과 두산은 1라운드부터 패스를 하니까 2라운드, 3라운드 자동 패스가 돼서 한 명도 뽑지 않았는데 두산은 4명이 나가고 LG는 제로인데 저는 역시 보니까 이 잠실 한지분 두 가족의 약간 선수 뎁스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도 좀 예. 봐집니다. 그죠? 확실히. 아무래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수분 아니겠습니까?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 키우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언제든지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2차 드래프트 명단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반대로 LG 같은 경우에는 유중일 감독 취임 이후에 팀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결실이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에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의 김태룡 단장께서는 우리 이제 화수분 끝났어요. 우리 선수 없어요. 그러는데 다른 구단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있다. 또 한 4명 정도 맥시멈으로 뽑아갈 것이다. 두산 선수를 그럼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전에도 자 2차 드래프트 두산이 그 당시 뭐 이승공, 오윤태, 박진우, 신민재 이렇게 4명의 선수를 빼앗겼는데 그때는 KT로부터 뭐 최대성 선수 그리고 SK의 외야수 김도현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들 지금 뭐 자 소리 소문 없이 네. 야 그렇게니까 올해는 그냥 있는 선수들이 더 낫다. 그래서 있는 선수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주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일각에서 막 2차 드래프트는 막 2년마다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1년마다 한 번씩 하자 했는데 네.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보호 선수 40명 빼고요, 그죠? 또 1, 2년차 저연차 선수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을 빼보니까 실제 전력에 도움이 될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뭐 정말 2차 드래프트 생각보다 좀 뭐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눈여겨볼 선수들이 좀 이번에는 나왔다. 그죠? 자, 정근우 선수의 또 합류한 LG 팬들이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고
근데 하나는 내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뽑아갈 것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갈 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